마이너스 1. 아니에요. 같이 풀어도 될까요? 좀만 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정답입니다. 그냥 답이 아닌 건 아는데요. 네. 아 뭐였냐? 죽인다. 뭐냐? 2분의 9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요 녀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를 보는 습관을 좀 기본적으로 들이십시오라고 했죠? 미지수 몇 개 나와 있습니까? 2개. 그러므로 나식 몇 개만 있으면 되게 좋겠다? 2개만 있으면 좋겠다. A, B를 포함한 식 2개 있으면 좋겠다요. 그런데 두 곡선이 한 점 1,1에서 만난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냐면요. 교점이라는 애예요. 맞죠? 자, 교점이라는 녀석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얘는 교점은요. 이런 점을 우리 교점이라 부르지. 얘는 이중에 해석될 수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요 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한 동시에 요 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중에 해석되는 것들은요. 무조건 등식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사실을 알아둔 상태에서 엄청난 조건이 나왔네. 자, 그래서 이 교점으로부터 식 만들 거예요. 1,1 지나니까 여기에 11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는데 1은 1. 수학적으로 의미 없죠? 그래서 요 뒤에 1 대입했더니 이 1은 2a-b라는 AB에 관한 식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라고 나왔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이 개념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서술평가에서 다 일일이 무식하게 느려 써줘야 되지만 이게 객관식이라면 빨리 풀기 위해서 요 녀석 위에다 fx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래요. 그리고 요 녀석 위에다가는 gx 이렇게 함수를 구분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렇게 써주는 순간 우리 저 fx는 1,1에서의 접선이 뭔데? f 다시 1. 그죠? 그리고 저 gx는 1,1에서의 접선이 뭔데? g 다시 1. 두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f-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볼 거예요. 몇 나옵니까? 3x의 제곱. g-x도 구해볼 겁니다. 4ax-b 나오네요. 그러므로 식 써주면 1 대입해주면 하나는 3, 하나는 4a-b 요렇게 나오겠죠? 예, 요런 식이 나와서 4a-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나 분수 되게 싫어하는데 양변에 3 곱해줍니다. 그래서 12a-3b는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식을 만들었어요. 자, 두 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몇 곱해줍니까? 3 곱해줍니다. 그래, 3은 6a-3b이므로 두 식을 빼버리면 6a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나왔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분의 2이므로 요게 요렇게 대입을 하면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b는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7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합하래요. 예, a하고 b하고 합했어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아주 소소한 스킬이고 팁이지만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함수 2개 나와가지고 2개의 접선 나올 때는 저 함수 y를 어떻게 준다? 하나는 fx, 하나는 gx라고 놓고 풀면 수식을 세우기 엄청나게 용이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선생님 혹시 네. 죄송한데요. 네. 연필 조금 긴 거 있으세요? 네, 네. 얘보다. 아, 연필이 있냐고요? 네. 잠시만요. 뒤진 줄 6시 반까지 뒤진 줄 알았어. 나 진짜 뒤지다. 바로 뻗었잖아 집 가가지고. 진짜 10시 반에 뭐지? 6시 반까지.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래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요 위에 한 점이 있대요. 요 점의 좌표는 뭐다? a, FA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곡선 위에 한 점 A, FA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뭔 짓을 한대요? 접선을 그을 거래요. 그러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지. 자,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얘는 이미 fx 써먹었지. 그래서 내가 얘를요 gx라고 부를 거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식 우리 아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 y-fa는 f-a의 x-a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y만 제끼고 다 이항한식 한꺼번에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한꺼번에 식을 써보도록 할까요? 얘가 y랑 똑같은 거야. 시작. f-a의 x-a 플러스 fa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얘가 여기 있었는데 이항돼서 넘어온 거지. 예. 그래서 접선 즉 누구다? gx는 f-a의 x-a 플러스 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직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바로 요 점에 x 좌표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 얘는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 라는 거죠. 어차피 이 교점에서는 y값이 같지? 그러므로 yy 같다라고 쳐버리게 되면 fx랑 gx는 같다라고 해서 y가 사라진 x라는 문자만 남은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이 방정식을 만들면 근이 여기에도 하나 나오지만 여기에도 하나 나오지. 근데 얘가 답은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죠? 그래서 뭐라고 푼다? x는 a가 아닌 실근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 x 좌표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개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뭐다? x는 a가 아닌 실근 자리예요.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림은 그리라고 있는 거야, 얘들아.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되셨습니까? 네. 그건 뭐야? 자, 됐습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직? 됐죠? 지워도 됐죠?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675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쌤, 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y니까.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얘는 gx. 감사합니다. 답은 4번. 땡. 하나 묻자, 진규야. 진규 혹시 P 점은 1,0인 거 알고 아래 좌표 구했니? 아래 잡혀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림이 그래 보여? Y 좌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지 않니? 선생님 R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죠? 네. 아,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풀어봐요. 뭐죠? 2대 루트 10으로. 아, 1대. 이렇게 보시면. 묻자. 너희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나왔니? 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한 개념은요. 미적분 개념이 아니에요. 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자, 까마득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설명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어요. 이 점의 좌표는 내 맘대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야.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5,7이야. 이와 같은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얘와 얘 사이에는 y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 자, 이때 내가 이렇게 두 선을 연결했을 때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요 비를 구하고 싶은 문제. 혹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있고 5,7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x축이 있죠. 요 x축에 의해서 잘리는 요 비를 구하는 문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요.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순간 뭐가 생겨버리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으로 넘어가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삼각형이고 여기 평행선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밑변에 평행한 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얘 분명 평행한 거 맞지? 그러므로 뭐라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봐. 얘 y축이에요. x좌표가 0이란 말이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길이 몇 나옵니까? 3. 0에서 5까지 길이 몇 나옵니까? 5. 와, 얘가 3대 5니까 얘도 3대 5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겠구나. 예요.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잘라야 돼? 요렇게 잘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y좌표가 0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만큼의 높이 몇이야? 7. 요만큼은 몇이야? 마이너스 5니까 5. 와, 얘는 7이고 얘는 5의 길이가 아니야? 길이 b를 갖는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라는 점은 1,0이었어요.
R이라는 점은 여러분이 구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왔다라고 했지. 이거 안 나온 사람? 풀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요 B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길이비 몇이야? 2. 여기는 몇이니까 길이비 1. 와, 얘는 길이가 2이고 얘는 1이에요. 그런데 PQ 대 PQ 1 대 QR 2. 답은 몇이다? 1이다 라고 아주 손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개념이 합쳐져 있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요, 예, 우리 요 녀석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PQ 대 QR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요, F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할 거다? GX를 구할 겁니다. 자, GX를 구하면요, 우선 얘는 F-X라는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F-X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접점의 좌표가 1,0이니까 F-1이 필요해. 몇 나오겠습니까? F-1은? 자, 진이가 얘기해야 돼. F-1은 몇 나와? F-1이요? 기울기. 3-1이요. 그래서 1 나오죠? 예. 그래서 얘는 1 나왔어요. 이제 x-1 적어줬어요. 그죠? 자,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y좌표에 있던 거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맞습니까? 자, 플러스 이제 뭐가 필요하다? f1이 필요해. 자, 그래서 f1도 구해보자. 여기다 그냥 써줄까? f-1은 1이고 f1은 몇입니까? f1은 0 나오죠. 그래서 요 뒤에 0 이렇게 되네요. 결국 gx는 몇이 되겠다? x-1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요, 선생님은 fx랑 gx랑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 거예요. 즉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x-1이랑 같다라고 놓고 풀 겁니다. 넘어갑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왔어. 우리는 이런 걸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차 방정식의 예법. 뭐밖에 없어. 고차 방정식의 예법은 최소한 2차까지 무조건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인수분해하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인수분해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외에 추가로 첫 번째 뭐 배웁니까? 복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문제지. 인수정리 개념과 조립제법이라는 개념 두 개를 합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 개념 뭐가 되겠다? 상반 방정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세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얘하고 얘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요 녀석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개념 수학상에서 뭐라고 배웠어? F알파는 0이다 라는 개념이 바로 인수정리의 핵심 식이죠. 즉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그 x, 즉 이 알파를 찾아야지만 조립제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를 찾는 공식이 있었지. 모든 시중교재에 다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자, 인수정리 이용할 때 알파는 어떻게 찾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개수의 약수. 우리 좀 잘하자. 대건고 알겠냐? 이거 다 너희들 배운 내용이에요. 물론 나에게 배우진 않았겠지만, 예,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개수의 약수예요. 얘 최고차항 개수 몇입니까? 1이에요. 상수항 몇입니까? 예, 2니까 약수는 1하고 2가 나오겠지. 즉 뭔지 몰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4개의 숫자 중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있대.
근데 뭐가 되겠습니까? 1. 우선 1은 무조건 돼. 이미 얘가 됐기 때문에. 됐겠죠? 그리고 1은 몇 번 되냐면 2번 돼. 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원래는 이렇게 만나야 됐는데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2번 돼요. 그래서 뭐 1 되네. 그래서 써봅니다. 3차, 2차, 1차 상수. 1은 무조건 돼. 1은 또 돼. 왜? 2번 되는 거야? 중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봤더니 얘 뭐가 나오니까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가 나오지. 그런데 x-1의 제곱은 얘와 관련돼 있지? 그러므로 얘와 관련돼 있는 x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2이면 어디냐? gx.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gx, 즉 y좌표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이군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떠하다? 예. 미적분 개념도 중요하지만 네, 수학 상에서 나온 다양한 개념들이 결합이 돼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좀 인식하셔야 돼요. 얘들아, 대공고 어지간하면 나중에 진짜 시간 되면 수학상 대수파트 선생님과 한번 들으세요. 아주 훌륭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수학상 대수파트 나와가지고 물으면 이 중학생들은 대답을 하잖아. 조그맣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이러는데 대공고 애들은 다 정목미 상반방정식은 목미 이러고 있단 말이야. 곤란해요. 준이가 요즘에 하잖아. 걔는 개념은 듣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열심히 풀어내고 있잖아. 준이도 수학상 안 돼 있어서 앞부분에 한번 다시 요번 겨울에 잡고 가니까 예.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요? 네. 오, 요거. 자, 방정식을 풀었는데 요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교점의 x좌표란 얘기야. 1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요점의 좌표 되겠죠? 예, x좌표만 알면 요 식에 넣어서 y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진규야 주셔도 돼요. 네. 상반 방정식이 뭐냐고 진규가 물었어. 아, 상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상반 방정식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휙. 야, 뭐야? 앞줄 뒤줄 우등생 비우등생 나눈 것도 아니고. 예, 상반 방정식 잠깐 그거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 복 2차 그거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네. 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선생님이 기억을 해놔야지. 그 강의를 올려드려도 될까요? 오늘 저녁 때 카페에다가 이렇게 카페 글에다가 진규군을 위한 강의 이래가지고 올려줄게. 그럼 될까? 와. 됐나? 네,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내용이 많아진다. 그게 인수분해부터 배워서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넘어갈게요. 하나면 해줄라 그랬는데 한 문제 풀어줄라 했는데 보기차 방정식은 설명이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79번 문제 나와 있어요. 아씨, 이거 너희들이 풀 확률은 어제 보니까 토요일 반에는 되게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중학생이야. 근데 지원이 풀었어요. 네? 알겠냐? 이 문제를 푼 건 중학생이에요. 토요일 반에 중학생이 한 명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태연이 맞죠? 네? 태연이. 걔 잘하니? 걔 똑똑해요. 저희 반에서 제일 똑똑할걸요? 그래? 수학 문제 진짜 잘 풀더라고요. 축구 잘한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뒤를. 아 몰라. 진이네 반이었구나. 네. 아니 오히려
네. 선생님 시간 좀 드릴게요. 시간 좋아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이걸요? 네. 진짜 문제 내고 싶어. 갑자기 왜 수영이 나와? 이 최상급 운동 처음 메인이지. 선생님 혹시 답이 0은 아니죠? 네. 무한대도 아니죠. 네. 그쵸. 그런 방법이. 정답 1. 땡. 물으면 무조건 1이구나. 찍스 아깝다. 같이 풀어볼까? 아니요. 아, 시간 더 필요한가요? 네. 네. 숫자 진짜 너무 어렵다. 무슨 되게 좋은 문제예요. 수열의 속성, 수열을 접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자세를, 기본 자세를 되게 확립하게 요 한 문제를 잘 연습해 두시면요. 되게 요런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연습할 때 되게 좋은 문제 유형입니다. 고급져요. 좋은 문제예요. 수열 문제에서. 뭔 대충 어떤 형식을 흘러가는 야. 건지 알겠는데. 그냥 같이 가자. 너희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닐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여기에 수열이랑 뭐가 결합이 되고 있으니까 예, 접선의 방정식과 수열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수열이란 뭐야? 수를 나열한 거야.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를 막 나열하면 안 되고 항상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일정한 계속 일관된 규칙성이라는 게 매 항마다 존재하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규칙성이라는 게 우선 있는지부터 봐야 돼. 근데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의 세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와, 얘가 접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칙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내용은 적고 가겠습니다. 자, 얘가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으로부터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f-1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f-x가 뭔데? 3x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1 대입했더니 기울기가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우선 y는 3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죄송한데요. 마지막 답 2. 네, 맞아. 이라니. 자, x가 1일 때 y의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접선 가지고 뭐하래? x축과의 교점이 a1, 0이라고 정의할 거래요. 오, a1, 0을 정의할 건데요. 바로 x축과의 교점이래.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y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x자리에 몇 들어가면 됩니까? 3분의 2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항. 그러므로 오우씨 A1은 3분의 2랑 같아라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패턴.